네, 투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입니다. 자, 주식공장 TV 방송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변동성도 있고요. 특히 하락을 할 때는 낙폭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미국이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오늘 시장도 좀 긍정적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만 일단 뭐 나스닥 선물이라든가 미국 애플 같은 이런 주요 종목군들 시간의 거래 하락세를 보여줌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위축이 됐어요. 오후 들어서면서 낙폭이 상당히 좀 강하게 진행이 되면서 장중 코스피 기준 1900선이 이탈되는 모습이 전개가 됐습니다. 코스닥은 600선을 바로 내줬죠. 다소 우리가 이제 시장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은 투자 심리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제 방송에도 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장군 멍군이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시장이 뭐 거기에 악재의 반응을 강하게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각국의 어떠한 정책 이런 부분이 강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장군을 부르면 일단 정책 또 멍군을 부르고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강하게 반등했던 이유 자체는 아무래도 그렇죠.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었죠. 트럼프 정부에서 패키지 정책을 발표한다는 기대감으로 어제 좀 올랐어요. 유가도 좀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장에 나타나지 않았었죠. 이게 의회 통과가 좀 어렵다라는 그런 의구심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일단 선물이 약세로 전환이 됩니다. 지금도 나스닥 선물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그 미국의 어떤 정책 또 뭐 독일이라든가 유럽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공격적인 어떤 정책을 계속 내놓는다라고 한다면은 그렇죠. 이런 하락에 시장의 어떤 충격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기 부양 기대감이 역효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골치 아플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어제 미국의 그 재정부양 패키지 발표는 다소 좀 실망감에 의해서 지금 현재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물론 뭐 트럼프가 약속한 대로 기자회견에 나와서 자신 있게 표현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모르겠습니다만 기자회견장에 나오지도 않고 그렇죠? 그다음에 기존의 재정부역 정책에 대한 어떤 의구심 이런 부분이 같이 함께 맞물리면서 지금 현재 선물이 좀 약세를 보여줌에 따라서 오늘 미국 시장도 좀 어제 상승 부분을 많이 좀 내주는 그런 어떠한 뭐 하락세가 전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일단 각국의 통화 정책을 한번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주에 이어질 연준, 그죠? 또 유럽이라든가 일본, 또 한국 중앙은행의 어떤 정책 결과, 금리의 어떤 방향성을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너무 섣부른 속단은 지금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변동성 장세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뭐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주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이라도 현금을 확보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좀 버텨야 되는 그런 상황이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하루하루 지켜보게 되면 희비가 많이 엇갈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희망을 좀 가졌다가 오늘은 다시 또 절망으로 좀 바뀌는 이런 반복되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 심리를 많이 잘 여러분들이 보듬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변동성 장세에서 우리 개인 투자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어떤 방안, 그리고 지금 오늘도 외국인들이 7천억을 넘게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를 했는데요. 어제도 마찬가지죠. 어제도 외국인들은 거의 1조 가까운 매수를 보였고 특히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1조 3천억 어마어마한 물량을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 보셔야 돼요. 지금 종목에 대한 문제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떠나고 있는지, 그죠? 뭐 빠이빠이 코리아인지, 그죠? 계속해서 우리나라 시장에 종목군을 매도하는데 이 매도의 절대적인 거는 반도체 IT 종목이에요. 그죠? 물론 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차지를 하지 않습니까? IT나 반도체들이. 그래서 비중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의 순매도 부분이 대부분 IT라고 하는 부분. 자, 이 부분이야 뭐 어차피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에 여러분들 그 MSCI 지수 리밸런싱 할 때 공격적으로 매도했던 타겟이 바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였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다시 공격적으로 매수했던 것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됐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IT 종목, 물론 그 외의 종목군들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삼성전자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외국인들이 수조 원의 물량을 단기적으로 좀 내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 절대 다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삼성전자나 반도체 IT를 집중적으로 파는 이유, 이런 현상들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렇죠?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위에 차트와 아래 차트가 일봉 차트인데요. 거의 방향성 일치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위에가 대만의 반도체 업체 TSMC의 일봉 차트고요. 밑에가 우리나라 삼성전자 반도체 대표주인 삼성전자 일봉 차트예요. 거의 비슷한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매도했다라는 것은 그쵸, 대만도 같이 매도했고요. 삼성전자를 매도하면서 TSMC를 같이 매도했다. 자,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보냐면 실질적으로 종목에 대한 어떤 그 삼성전자라든가 TSMC에 대한 전망, 실적 전망치라든가 이런 의견 자체가 시각이 달라졌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일련의 악재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죠? 뭐 글로벌 경기 침체라든가 뭐 금융 위기 뭐 이런 얘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유가도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식보다 안전한 자산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일부는 팔아야 된다. 그래서 그게 바로 반도체 IT, 특히 삼성전자에 집중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맞겠죠. 자, 그렇게 본다면 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이제 좀 바뀌면 그죠? 상황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얼마든지 되돌림이 가능하다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최근 고점 대비 10%가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만 상황이 역전되면 얼마든지 외국인들이 다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 나라들의 주요국들의 통화 정책이라든가 글로벌 정책 공조가 같이 이어질 수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좀 더 지켜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뭐 이 바이러스 전염병 사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유가까지도 지금 현재 많이 타격을 입었죠. 그죠? 하루에 뭐 30% 장중에 급락을 하는 그런 상황. 자, 수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자동차라든가 조선 또 건설 이런 업종들은 직접적으로 반도체 IT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유가 급락하게 되면 유가가 서서히 하락하고 안정화된다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루에 30%씩 이렇게 급락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일련의 이런 감염병 사태도 분명히 이유가 됩니다만 여기에다가 그쵸 이 오펙과 비오펙 국가인 러시아와의 어떤 치킨 게임 이런 부분도 상당폭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 유가가 상당히 변동성이 좀 심했었죠. 그래서 이 어떤 유가의 하락 부분, 이런 급락 사태가 장기화된다라고 한다면 미국 셰일 업체도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뭐 부도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금융위기랑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어떤 그런 상상력이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심리가 반영돼서 주가가 이제 먼저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현재 여러분들 보시면 실질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을 현재 패닉으로 몰고 있는 이런 금융위기라든가 경기 침체가 현실화됐습니까?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융위기라든가 이 패닉, 또 금융위기나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 패닉의 강도만큼의 글로벌 정책 공조가 더 강화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금융 정책도 훨씬 더 강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더 또 뭐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세질 거란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이미 12조 추가 경정 예산 추경을 발표를 했고요. 미국도 긴급 0.5%포인트의 금리 전격 인하에 이어서 90조 긴급 유동성 여러 가지 패키지 정책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정책이 현실화될지 의회가 통과될지 안 될지는 다음 문제라는 것이죠.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중국도 우리나라의 한국 GDP의 3분의 1 수준인 34조 위안을 공급한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패닉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한 최근 급락으로 인해서 미국이든 유럽이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증시가
극심한 저평가 상태라는 겁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PBR이 지금 0.8배를 하회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자, 코스피 기준으로 여러분들 0.8배, PBR이 1이 기준이거든요. 지금 싹 다 팔아서 챙길 수 있는 게 바로 1이에요. PBR 1이라는 개념인데 지금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예, 한 기업이 지금 굉장히 안 좋아서 뭐 현재 자산을 다 팔아서 회수할 수 있는 게 딱 1이에요. 근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 그만큼 저평가가 됐다는 얘긴데요.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PBR 0.8배라는 것은 2003년 이후에 굉장히 강한 지지선이자 또한 중장기 상승 추세 시작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죠, 탄탄한 지지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글로벌 증시, 또 코스피가 과거에 이제 경기 침체라든가 또 2000년도 후반의 금융위기 상황, 상당 부분 지금 현재 선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실제적으로 금융위기라든가 경기 침체가 안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급변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은 코스피 기준으로, 물론 종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코스피 기준으로 PBR이 0.8배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공격적인 매수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문제는 이제 시간이죠. 언제 이게 상황이 급반전되느냐 이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알 수 없고 저도 알 수 없고 그죠?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해소가 됐다라는 점을 우리는 신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이번 어떠한 감염병 사태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었던 중국이 좀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어요. 그쵸? 물론 1차, 2에서 2차 처음에 이제 공급 불안이 있었는데 지금은 2차 쇼크가 어디로 왔습니까? 그쵸?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이라든가 유럽, 그죠? 이런 선진국으로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차 충격, 뭐 1차도 마찬가지고 2차 충격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정부에서 얼만큼의 강한 정책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어찌됐든 중국 1차 충격을 줬던 중국이라든가 또 우리나라는 또 확진자 수가 오늘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먼저 중국 같은 경우는요.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이 차트는 과거에 여러분들 말씀드렸었잖아요. 감염병 이슈가 글로벌 경제 흐름에 영향을 준 적은 많지 않다는 거죠. 방향성을 바꾼 적은 거의 없었다. 그걸 우리가 도표로 나타낸 겁니다. 자, 중국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지금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1차 충격을 받았던 공급 불확실성, 그죠? 뭐 공장들이 계속 폐쇄가 되고 계속 뭐 차단시키고 그러잖아요. 봉쇄시키고. 그러니까 이 공급이 되겠느냐 이런 쇼크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도 확진자 수가 지금 최근에 2자릿수로 완화가 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죠? 실질적으로 진정 국면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매스컴을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것까지 못 믿는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중국 무역기업 한 2,500개 정도 되는 중국 무역기업들 중에 한 80%가 지금 조업을 재개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본다면 공급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증시는 그래도 가장 안정을 찾는 그런 어떤 흐름이라는 겁니다. 오늘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예. 그래서 중국 공급 불안은 이미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서 이제 회복 국면에 진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2차 확산은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그렇죠. 미국이라든가 유럽, 선진국에서 이제 수요 충격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 침체라든가 뭐 금융위기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이라든가 유럽 각 주요국들의 정책 공조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패닉 강도가 큰 만큼 그죠? 그만큼 그죠? 이 경기 부양책도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미국이라든가 유럽, 중국, 일본 같은 이런 주요국들이 동반적으로 금리 인하라든가 양적 완화를 계속 확대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재정정책이라든가 경기부양책이 점차 구체화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재정정책에 다소 좀 소극적이었던 독일까지도 124억 유로로 정부 투자안을 발표를 했죠. 자, 이런 걸 보게 되면 2차 확산, 물론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이제 확진자 수가 막 증가하고 이런 추세에서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점차 중국이나 우리나라처럼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첫 번째 예후가 중요한 건데요. 일단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2차 쇼크는 나름대로 1차 쇼크보다는 조금 완화될 가능성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면 최근 들어서의 어떤 변동성, 굉장히 고통스럽고 공포스럽고 힘들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절망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뭐 저한테라든가 또 아니면 회사로 전화를 많이 좀 주십니다. 지금이라도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또 현금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뭐 주식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자, 병에 걸렸어. 지금 금융시장이라든가 각국의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치료하지 않으면 우리가 금융위기 올 수 있고, 또 그쵸, 패닉이 빠질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금융위기라든가 경제침체가 올 수 있지만, 지금 약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약을. 그죠? 그것도 점작 강도가 센 약, 주사, 안 되면 수술까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죽진 않을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죽었던 경험도 없고요.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 시점에서 PBR이 0.8배 수준에서 주식을 팔아서 뭐 더 아래서 산다?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물론 고점에서 팔았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을 수 있었죠.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구정 연휴 끝나고 주식을 싹 다 판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2달 동안 싹 다 현금만 보유하고 있는 거야. 이 시나리오가 가장 좋아요. 근데 이게 사실 불가능하죠.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같은 주식, 시장의 주도주를 보유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팔아서 뭐 더 떨어졌을 때 다시 산다? 이건 사실 쉽지도 않고 거의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금융위기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저희 회원분 한 분이 고점에서 잘 팔았어요. 고점에서 잘 팔아서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다른 사람 다 못 팔아서 굉장히 힘들어 했었어요. 근데 그분은 팔아서 굉장히 좋아했는데 딱 일주일 행복해 하더라고요. 근데 일주일 지난 다음에 다른 걸 샀어요. 주식 팔고 이제 안 한다 그랬는데 일주일 지나가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그때도 그랬겠죠. 뭐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뭐 사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겠죠. 지금처럼. 그분이 다른 걸 사서, 주도주가 아닌 다른 종목을 많이 떨어진 걸 사서 더 박살이 났어요.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결국은 똑같아진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주식을 팔아서 조금 단기적으로 행복한 사람이나 주식을 못 팔아서 불행한 사람이었나, 결국은 나중에 똑같아진다는 얘기인데,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난 주식을 아직 안 팔았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상황이 급변하게 되면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주식이야.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야 라고 한다면, 그렇죠, 지금은 좀 버텨야 될 때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많이 공포스럽고 불편합니다. 내일 주가 떨어지면 또 힘들 수도 있어요. 오늘 장중에 1900선이 이탈되는 거 보고 정말 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아예 오전에 팔 걸, 그리고 오후에 다시 살 걸, 이런 얘기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말로는 할 수 있죠. 머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클릭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매수 매도가 말처럼 쉽게 안 돼요. 벌벌 떨려요. 제 경험담이에요. 말처럼 쉽게 되면 주식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여러분, 머리와 또 손과 이 가슴이 같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뭐 어디서 뭐 팔아서 나는 현금화 했네, 그래서 좋았다라고 얘기하지만, 글쎄요, 다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주식공장TV 구독자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걸로 생각이 되고, 제가 또 욕도 많이 먹는 지금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만,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말씀, 조금만 좀 버티셔라.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현재 바닥에서 박박 기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 말씀드리지 않고 주도주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도주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주도주 관련된 종목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고통스럽더라도 버티면 좀 이길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힘드시지만 여러분 잘 버티시기 바라겠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체험 VIP 녹화하셔도 좋고요. 어려울수록 주식공장TV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께 힘을 드리는 방송으로 보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